오늘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덧셈, 뺄셈, 곱셈을 지배하고 있는 그 연산 법칙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수 법칙.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우리가 할 때 우선 제일 먼저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배웠듯이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다항식에서 어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그걸 우리가 이제 동류항이라고 하고요. 그 동류항에 대한 연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제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법칙들을 한번 봅시다. 다항식 덧셈에 대한 성질은 2가지가 있어요. 교환 법칙이 있고 결합 법칙이 있죠. 말 그대로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B, 요놈이랑 요놈의 자리를 바꿔도 연산 결과는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너무 당연한 얘기고,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3개의 항이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A랑 B를 먼저 결합하고 C를 더하나, 또는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을 때 B 더하기 C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C를 더하나, 어떤 것을 먼저 결합하고 계산하나 그 결과는 같더라. 따라서 요놈을 굳이 이렇게 가로로 표현하지 않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덧셈과 마찬가지로 곱셈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결과는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결합 법칙이라는 것도 덧셈과 마찬가지. A,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하나 그 결과는 서로 어떻다? 같다. 따라서 요놈도 굳이 이제 가로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배 법칙을 할 겁니다.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 요처럼 이제 A랑 B 더하기 C를 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항은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해서 더하기로 연결하자는 얘기예요. 뭐 C가 뒤에 있더라도 얘랑 곱하고 C를 B랑 곱하고 A랑 곱해서 나중에 더하기로 연결하자는 말입니다. A에다가 B 더하기 C를 했죠.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이게 분배 법칙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AB 더하기 BC 이렇게 되죠.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전개라고 하죠. 분배 법칙에 의한 전개라고 하고, 또 이렇게 전개된 놈을 다시 이렇게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묶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중학교 때도 배웠죠.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전개나 인수분해나 분배 법칙에 의한 것이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도 할 수 있고 인수분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예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첫 번째 1번 객관식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실 때 보통 20문제가 나오면 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좀 난이도 조절을 하실 때 좀 쉬운 문제를 내실 때 보통 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 이거 식을 정리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와요. 자, 이제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이 A, B, C를 바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바로 대입하시면 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바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 요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a. 자, 바로 괄호를 풀어 볼게요. 분배 법칙인 거죠. 요 놈이 분배 법칙, E와 BC 분배 법칙을 했고, 자,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류항을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3a와 4a가 동류항이네요. 그럼 A가 될 것이고, 요놈은 2B가 되고, 자, 마이너스 2C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C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읍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요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줍시다. B에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X세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C에는 2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가로를 풀고 이제 동량들을 찾아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저도 지금 이거 힘듭니다. 힘들어. 자, 이제 동량을 찾아봅시다. x 세제곱 찾죠. x 세제곱 또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이걸 계산해 볼까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6x 세제곱이 될 거고, x제곱 여기 있네요. x제곱 여기 있네. 이렇게 되고 12x제곱. 자, x를 찾아봅시다. x가 여기 있네요.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9x. 자, 상수항은, 자, 요 놈이 있고, 마이너스 10이 있고, 마이너스 3 있네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자, 동량끼리 모아놨습니다. 요 놈들은 x 세제곱인 동량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7x 세제곱이 되고, 자, 요 놈은 x 제곱인 동량이네요. 더하기 16x 제곱이 될 것이고, 요 놈은 x 8x, 요 놈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 가감법 구조가 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a-b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요걸 1번식, 2번식으로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AB를 구할 건데, 요 구조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구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두 식을 더합니다. 여기서 보면 플러스 b와 마이너스 b는 서로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좌변은 4a가 남을 거고, 요 놈은 6x 세제곱, 마이너스 3x, 자, 없어지네. 땡큐. 9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a는 3으로 나눠주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b는 어떻게 구할까요? b는 요 식을 다시 1번이나 2번식에 다시 대입해서 b를 구하면 되겠죠. 어느 식이 나을까요? 2번이 낫겠네요. 요 놈을 요 2번식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머지 b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께 맡겨 두겠습니다. 당시에 덧셈 뺄셈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 시험에서 아주 잘 출제되는,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법칙을 할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입니다. 그걸 다시 리뷰하고 그때 배웠던 걸 다시 떠올린다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요 놈이 이제 지수법칙인데, 요걸 우리가 지수의 합이라고 하죠. 예, 지수의 합입니다. 왜냐면 요 지수끼리 이게 더해져 있으니까 얘는 지수의 지수의 곱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요 3번은 요 놈과 요 놈이 다 마찬가지인데, 요 놈은 지수의 분배죠, 분배. 그 다음에 요거는 지수의 차라고 합니다. 지수의 차.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고, 저는 지금 뭐 잠깐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지수의 합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예를 들면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이다. 그러면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거듭제곱의 의미죠. 요 놈은 a가 2번 곱해졌으니까 요 놈이고, 얘는 a가 3번 곱해졌다는 얘기죠. a가 3번 곱해졌다는 얘기니까 a를 2번 곱하고 3번 곱한 걸 곱하니까 결론적으로 a는 5번 곱해진 거. 이 5의 의미가 2와 3을 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저는 지수의 곱인데 a의 2제곱에다가 세제곱을 했다. 이 말은 a제곱을 3번 곱했다는 의미죠. a제곱을 3번 곱하면 얘는 a가 2개니까 결론적으로 a가 6개가 존재한다는 얘기. 이 6의 의미는 3과 2를 곱한 겁니다. 2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곱. 자, 세 번째는 지수의 분배. a와 b를 제곱을 해볼까요? 제곱을 했다. 이거의 의미는 a, b라는 애를 2번 곱했다는 얘기죠. a와 b를 2번 곱했다는 얘기인데, a와 b는 다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a와 b의 자리를 바꿔보면 a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b가 되겠죠. a 곱하기 a는 a제곱, b 곱하기 b는 b제곱.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세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 5승 나누기 a 3승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나눗셈이 나오면 무조건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형태로. 뭐 뒤에 있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얘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a 5승을 a 3승으로 나눠줘. 이렇게 분수 형태로 만들어주면 위에는 a가 몇 개 있다는 얘기죠. a가 5개 있다는 얘기야. 5개. 분모는 a가 3개 곱해졌다는 얘기니까 위에 a 3개, 분모 a 3개 약분시키니까 결국 a가 2개 남고, 요 2의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5 빼기 3이 되겠죠. 이게 만약 같습니다. a 3승 나누기 a 3승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무조건 분수 형태로 표현하세요. 분수 형태로 표현하시면 위에는 a 3개, 밑에도 a 3개 약분시키니까 얘는 1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는 a 제곱 나누기
A 4제곱을 하면 자 얘도 분수 형태로 바꿉니다. 분수 형태로 바꿔주면 위에는 A가 몇 개 있죠? 2개 있고 분모에는 A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 2개 밑에 2개 약분되니까 결국 분모에만 A가 2개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지수의 차,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분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분자와 분모에 있는 놈들을 약분시켜주면 우리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지수 법칙은 수투에서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서로 묶어서 계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냥 암산하려고 하지 말고 식을 대충 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손으로 써야지 우리가 실수 없이 풀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각 법칙들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